혹시 해외여행 가서 카드 결제하는데 미리 돈을 충전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요. 은행을 아예 거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편하겠네요. 그렇죠. 그냥 내가 가진 암호화폐 지갑에서 돈이 실시간으로 바로 빠져나가는 그런 새로운 방식의 카드 결제가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 트레스라는 회사가 비자랑 손잡고 엘살바도르에서 시작한 USDT 직결 비자 카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 이거 아주 중요한 뉴스죠. 시작부터 그냥 핵심을 딱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시죠? 이건 그냥 새로운 암호화폐 카드가 하나 나왔다. 이런 뉴스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핵심은 내 돈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을 내가 가진 상태에서 전 세계 비자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해졌다는 거죠. 은행도 카드사도 아닌 오직 나만이 내 지갑을 통제하는 상태에서요. 아, 통제권이요. 네, 이건 뭐랄까 개인 지갑이 글로벌 은행 계좌가 되는 금융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신호탄으로 봐야 합니다. 와, 개인 지갑이 글로벌 은행 계좌가 된다. 시작부터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이 사건의 주인공들부터 한번 정리해보죠. 트루서라는 회사가 그 거대 결제 기업 비자랑 파트너십을 맺은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첫 출시 국가는 바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도르고요. 네, 맞습니다. 이 카드의 가장 큰 특징은요. 결제하는 그 순간에 사용자의 개인 지갑에 있는 USDT, 그러니까 미국 달러 가치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 테더가 바로 빠져나간다는 점입니다. 수수료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이때 발생하는 환전이랑 처리 수수료는 한 2% 수준이라고 하고요. 사실 다른 걸 다 떠나서 비자랑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것만으로도 무게감이 확 다르네요. 그렇죠. 이게 그냥 암호화폐 업계 내부의 작은 실험이 아니라 이 주류 금융 시스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비자 네트워크에 이런 은행 없는 결제 방식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런 신호로 읽히거든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비자가 자신들의 그 거대한 결제망을 이런 새로운 방식에 개방했다는 것, 그 자체가 이 뉴스의 중요성을 다 말해주죠.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냥 또 다른 암호화폐 카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기존에도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카드는 있었으니까요. 결정적인 차이가 뭔가요? 예를 들어 제가 사용자라면 뭐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가장 큰 차이는요. 충전이라는 개념이 아예 사라졌다는 겁니다. 충전이요? 네. 기존 카드들은 대부분 선불카드처럼 내가 가진 암호화폐를 카드사 지갑으로 미리 보내서 충전을 해둬야 했어요. 아, 일단 제 돈을 다른 회사에 맡겨두는 개념이었군요. 그렇죠. 하지만 이 카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돈은 어디에 보관되는데요? 바로 청취자 여러분의 개인 지갑, 예를 들면 메타마스크 같은 곳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즉, 결제 버튼을 누르기 직전까지 자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과 통제권을 내가 갖게 되는 거죠. 이걸 저희가 비수탁, non-custodial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비수탁 방식. 네. 그래서 해킹이나 특정 기업의 파산 같은 그런 외부 위험으로부터 내 자산을 스스로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존 카드가 미리 돈을 보내놓고 쓰는 체크카드 같은 느낌이라면 이건 그냥 내 지갑에서 현금을 바로 꺼내 쓰는 그런 느낌에 가깝다는 말씀이시군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USDT를 현금처럼 내 디지털 지갑에서 바로 꺼내 쓰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결제도 바로바로 되는 거고요. 네, 결제도 실시간으로 바로 차감되고요. 기존 카드들이 겪던 복잡한 정산 과정 때문에 생기는 지연 같은 문제도 전혀 없습니다. 결국 내 돈에 대한 통제권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다는 점, 이게 핵심이군요. 듣고 보니 정말 큰 차이인데 이걸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현했는지가 궁금해지네요. 어떤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인가요? 현재는 폴리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폴리곤이요? 네, 폴리곤은 속도가 빠르고 거래 수수료가 저렴해서 이런 소액 결제 시스템에 많이 쓰이는 플랫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들의 다음 계획입니다. 앞으로 리퀴드 네트워크로 기술 기반을 이전할 예정이라고 밝혔거든요. 굳이 잘 쓰고 있는 폴리곤을 두고 리퀴드 네트워크로 옮겨가려는 이유가 있나요? 기술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는 거죠? 핵심은 프라이버시 강화와 결제 완결성 보장이 두 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폴리곤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 기록이 투명하게 공개되잖아요. 네, 다 볼 수 있죠. 내가 언제 어디서 커피를 사고 점심을 먹었는지 같은 모듈 소비 패턴이 블록체인상에 영원히 기록으로 남는다는 뜻이죠. 잠깐만요. 그거는 좀 찜찜한데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거래 기록이 안 남는다는 건 자금 세탁 같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뜻 아닌가요? 프라이버시랑 투명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겠다는 건지 궁금하네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리퀴드 네트워크는 기밀 거래, 그러니까 confidential transactions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거래 금액과 자산 유형을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암호화합니다. 아, 암호화를 하는군요. 네. 거래가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는 기록이 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거래 당사자들만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완벽한 익명성과 완벽한 투명성 사이에 합리적인 절충화를 제시하는 겁니다. 일반 소비자의 사생활은 보호하면서도 규제기관이 필요할 경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거래를 추적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는 방식이죠. 단순히 기술 구현을 넘어서 사용자가 실제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환경까지 고려한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저 엘살바도르에서 시작하는 작은 실험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그 성능을 입증했다고요. 맞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 기술은요, 이미 브라질의 실시간 결제 시스템 픽스와 연동되어서 수년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픽스요? 네, 이걸 그냥 실험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죠. 브라질에서요?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이 시스템을 통해 브라질에서 하루에 처리되는 거래량이 무려 4천만 달러. 네, 하루에요? 네, 하루에요. 우리 돈으로 약 550억 원에 달합니다. 와, 550억. 이건 뭐 단순히 몇몇 얼리 어답터가 쓰는 수준이 아니라 이미 대규모 실사용 수요를 완벽하게 감당하고 있는 검증된 인프라라는 거죠. 실험이 아니라 이미 고속도로 위를 쌩쌩 달리고 있는 시스템을 카드라는 새로운 형태로 확장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하루 550억 원이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하지만 그건 QR 결제 시스템 이야기고 이걸 비자 카드로 옮겨왔을 때도 같은 성공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미 익숙한 신용카드가 있고 뭐 온갖 포인트나 할인 혜택도 많은데 굳이 이 암호화폐 카드를 쓸 유인이 충분할지 2% 수수료도 저렴한 건 아니고요. 매우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선진국 시장의 일반 소비자가 기존 신용카드를 버리고 넘어올 유인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이 카드가 겨냥하는 시장은 다릅니다. 첫 출시 국가가 왜 엘살바도르인지를 보면 그게 명확해지죠. 아, 어떤 시장을 겨냥하는 건가요? 첫째는 관광객입니다.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복잡한 환전 절차 없이 자기 나라에서 쓰던 암호화폐 지갑으로 바로 결제할 수 있다면 편의성이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네, 그건 그렇겠네요. 둘째는 해외 송금 시장입니다. 해외에 사는 국민이 본국 가족에게 돈을 보낼 때 기존의 비싸고 느린 은행 송금 대신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의 실시간, 제로에 가까운 수수료로 보내주면요. 네. 그걸 받은 가족이 바로 이 비자 카드로 슈퍼마켓에서 장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바로 생활비로 쓸 수 있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자국 통화가 불안정한 국가의 국민들에게는 달러 가치에 연동된 USDT 자체가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자 아주 실용적인 결제 수단이 되는 거고요. 이런 구체적인 필요가 있는 시장을 먼저 공략하는 전략이죠. 결국 엘살바도르는 중남미 전체를 겨냥한 일종의 스테이블 코인 실험장으로서의 의미가 크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성공 모델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로 확장하려는 계획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실제로 이들의 다음 타겟은 아르헨티나, 멕시코, 콜롬비아 같은 국가들이에요. 아, 근데 이 국가들의 공통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바로 모두 24시간 즉시 결제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24시간 즉시 결제 시스템이요? 그게 왜 중요한가요? 트레토이 시스템은 암호화폐를 실시간으로 그 나라의 법정화폐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수적이거든요. 네, 그렇죠. 24시간 돌아가는 국가기관 결제망이 있다는 건 이 변환 과정이 밤이나 주말에도 끊김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야 소비자가 한밤중에 편의점에서 카드를 긁어도 아무 문제 없이 결제가 되겠죠. 아, 그렇군요. 즉, 이들은 우연히 국가를 고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기술이 가장 잘 작동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국가들을 순서대로 아주 치밀하게 공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어떤 최종 그림이 그려질까요? 트레이터가 꿈꾸는 건 단순히 USDT 카드 하나를 성공시키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USDT를 넘어서서 비트코인, BTC, 브라질 레알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심지어 장기적으로는 테더골드나 아르헨티나 페소에 연동된 토큰까지 지원하는 겁니다. 와, 지원하는 자산이 엄청나게 늘어나네요. 네, 말 그대로 특정 국가의 은행 시스템을 완전히 우회해서 전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결제 철로를 만들겠다는 야심이죠. 은행을 우회하는 글로벌 결제 철로라. 이 뉴스의 진짜 의미가 거기에 있겠군요.
우리가 해외에서 카드를 긁을 때 당연하게 여겼던 그 복잡한 과정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해외에서 카드 결제를 하면 내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카드사는 신용을 제공하고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가 오가고 며칠 뒤에 복잡한 정상 과정을 거쳐서 가게 주인에게 돈이 들어갑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새로운 방식은 그 중간 단계들을 거의 다 건너뛰는 겁니다. 아, 내 개인 지갑에서 상점의 계좌로 거의 P2P, 그러니까 개인 간 방식으로 돈이 직접 이동하는 것에 가까워지는 거죠. 은행의 역할, 환전소의 역할, 카드사의 복잡한 정산 단계가 모두 사라지거나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히 투자의 대상을 넘어서 결제 인프라 그 자체가 되는 순간이 온 겁니다. 이것은 기존 금융회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입니다. 은행 없이 예금하고 카드사 없이 결제하고 환전소 없이 해외 송금을 하는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그런 신호탄이 셈이죠. 정리하자면 오늘 우리는 개인 암호화폐 지갑이 비자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 상점에서 쓸 수 있는 실시간 계좌가 되는 금융의 새로운 미래를 엿봤습니다. 엘살바도르에서 시작된 이 작은 날갯짓이 앞으로 어떤 태풍을 만들어낼지 정말 흥미롭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은행과 같은 중개기관을 건너뛰는 이런 효율적이고 사적인 결제 방식이 보편화된다면 우리의 금융생활은 어떻게 바뀔까요? 더 나아가서 국가의 통화정책과 금융 시스템은 이런 거대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지만 이제 우리 모두가 고민을 시작해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